10회분입니다. 자, 10회분. 마지막, 자, 1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빈지는 물의 침식. 벌써 하천, 수면 아래. 이거는 포락지죠. 포락지. 빈지가 아닌 포락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 개발에 관한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래야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관리 불능 위험이다. 이런 말이죠. 3번. 토지 자연적 특성에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토지 부정성은 이 자연 특성이죠. 이용전환이다 하는 말은 벌써 인문적 특성입니다. 용도적 공급 더 늘릴 수 없다. 이용전환을 통한 인문적 공급은 용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택지, 후보지, 이행지 등.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리업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 이는 공급자 중심이죠. 부동산 공급자. 4번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시설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틀렸고. 자, 5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부동산 마케팅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을 낮은 경우 고가 전략하면 더 안 팔리죠. 저가 전략해야지. 자금 회전 빨리 팔기 위해서는 저가 전략 가야죠. 틀렸습니다. 그럼 6번. 다음 법률적 요건 모두 갖춘 주택은 한동 주택 쓰이는 바닥 면적이 330 이하이고 상계층이다. 제가 다중할 때 다중은 중복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글자가? 3자가 333 이렇게. 고시원. 그래서 2번 정답이다. 7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래서 틀리네. 공포된 것만 되는 것이 중강성이죠. 공포되지 않은 것, 내부자 않은 것은 강성입니다. 틀렸다. 8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니은이 틀렸습니다. 부의 외부가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하고 증가시킨다. 부의 외부가는 공해공장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했죠. 9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임대료 상한 균형가격보다 이하로 규제하면 시장 가격이 30만 원인데 가격 규제액이 2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하면 싸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이 아니고 수요 초과다. 틀렸습니다. 자, 넘기 10번.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자체가 아니고 어디서 한다? LH에서 한다 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A씨는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대출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조건 다음 같을 때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 납부할 이자 납부액 순서로 나열된 것은 이 작년 개선형 유형이 기존 나온 유형하고 좀 달라졌죠. 자, 총 5억을 빌렸습니다. 5억. 5억이 20년이니까 20년을 나누면 1년에 2,500만 원이죠. 자, 2,500만 원.
그렇다면 9회차 같으면 9회차. 자, 9회차는 9회차 지불하는 거니까 곱하기 8 하면 여태까지 지불했던 거죠. 58, 40, 28, 16, 2억이네. 그래서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 남아 있습니다. 3억. 자, 3억. 3억 이자가 몇 프로? 자료 보니까 5%. 3, 5, 15, 1,500만 원. 이자 1,500하고 원금 2,500하고 합치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9회차 원리금 지불액 4천 되고, 그 다음 13회차는 이자만 했으니까 13회차는 이자만 그럼 12회분 지급했고 총 5억 중에서 20년이니까 남아있는 것이 8회차 남아있죠. 그러면 곱하기 20 중에서 8회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5% 하면 이자가 맞죠. 속에 1,000만 원. 자, 뭐 계산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5억 빌렸는데 20년이니까 이게 매년 말 상환이라 실무하고 달리 책은 심플하게 나온다 했죠.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이다. 9회차니까 8회까지는 지급했죠. 이렇게 되고, 안 그러면 5억 곱하기 20년 중에서 12회차 남아있다. 여기다가 곱해도 되고, 이자 5% 이렇게 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1,500만 원. 금등상환은 2,500, 1,500. 그리고 13회차 이자만 구하세요. 13회차 이자니까 12회분은 상환됐고 남아있는 건 8회분 남아있죠. 그래서 20분의 8 하면 남아있는 거 잔금에다가 5% 이자율 하면 이자.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상식 논리로만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 4개. 자,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야죠. 틀리고. 감소하여 주택 가격은 감소한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2번. 임대주택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때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공급이 감소하면 상승한다. 가격 상승. 틀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되기도 하겠네. 뭐냐면 임대주택에 보유재산세를 부과해버리면 보유하기 싫고 팔아뿐다.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이렇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심층에 여기가 충분히 있다. 자, 3번. 주택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죠. 감소. 땡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주택 공급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에 소유자의 양도세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용어 자체가 동결이다 이 말은, 공급 동결이다 이 말은 공급을 안 한다, 감소하는 뜻이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5번 맞다. 자, 13번. 허퍼 모형. 자, 이런 모형도 나오면 바로 그냥 문제 풀어야죠. 지문을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일 유형이 익숙되면 그대로 그냥 계산 내려가면 되죠. 자, A, B. 근데 이거는 A, B, C 처음으로 우리가 C 유형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계식 2가지만 나왔는데.
자, 크기, A의 크기는 500이고, 거리는 5km제곱, B의 크기는 300, 크기는 분자, 거리 제곱은 분모. 그 다음 C, 크기는 분자, 거리 제곱, 분모는 15km제곱. 이렇게 놓고 나면 답 나왔다 생각이 되는데, 이 비율만 구하면 되죠, 비율. 이거 5, 25. 입니까? 20. 그 다음 10, 100이니까 0 2개 떼면 3이네. 그 다음에 요 15 곱하기 15. 계산기 있어야 되네. 15 곱하기 15 하면 이거 얼마지? 계산기 없이 한번 해볼까요? 5, 25. 5, 1은 5. 15. 225. 딱 1이네, 1. 그치? 계산기 없어도. 20대, 3대, 1. 이 비율만 구하면 됐지. 그럼 지금 A로 갈 거니까 요거 3개 합쳐가지고 분의 2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20 나누기 25. 20 나누기 25는 80% 아닙니까? 그래서 80%다. 1인당 소비액이 35만 원.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 80%니까 4,000명의 80%. 48, 32. 3,200명 1인당은 35만 곱하면 11억 2천. 요건 계산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14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틀린 것은 디귿 리얼이다. 디귿. 튀내는 한계지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로 절대지대로 봤다. 튀내는 수송비죠, 수송비. 틀렸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수송비 차이, 이게 튀내이죠. 바뀌었는데 서로. 거기에 절대지대 하면 마르크스고, 그 다음 우등지, 열등지 하면 리카르도의 생산비 차이죠. 비용도 차이지. 둘 다 바꿔치기. 틀렸다. 자, 15번. 투자의 타당성 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틀린 거 4개. 1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데 작게 틀렸고.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순현가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다. 바뀌었죠. 지출이 분모고 수입이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맞고 4번.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기간을 말하고 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긴 것을 회수하는 거고 가장 단기, 짧게 빨리 회수하는 걸 선택한다. 이래야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순현가법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그 자체로 할인율을 씁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하는 약점이 있죠. 약점.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투자안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투자하면 중간 1년 후에 돈 들고 2년 후에 돈 들어오는 걸 갖다가 또 똑같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만 틀렸죠. 자, 16번.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을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서 이풀이 틀렸죠. 우리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영업의 수익을 합치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만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죠. 유영순. 그 다음 17번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개 틀렸습니다. 1.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 발달이지 소득점과 상관없다. 우리 저소득층이 도심에 가까이 줄어 있었죠. 고소득층은 도심 외곽에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버제스의 도시성장 분화 요인이 교통망. 교통망은 우리가 선호 이론할 때 부채 모양을 생긴 게 교통망 때문에 이렇게 부채 모양이 생겼죠. 선호, 호이트입니다. 호이트. 선형, 호이트 이래야지, 호이트. 제가 그때 선호 이래서 선호. 그 가만히 보면 문제가 그 밑에 호이트가 나오잖아요. 이 바깥치기 하면 맞는 경우 종종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긴가민가 할 때 밑에 읽어보면 다시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호이트는 도시 공간구조의 침입과 경쟁, 천의 등 과정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게 버제스고 호이트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서로 바꿔치기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에는 고급 주택지구보다도 도심에서 원거리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도시 가까이 됐지. 틀렸습니다. 슬럼주택이 도심에 많다. 반지하에 10명씩 살고 뉴욕 할렘과 설렘가처럼. 자, 18번.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자,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소득 탄력성이 0.6이므로 6%가 증가했을 테고, 그 다음 가격 탄력성 전체 총 8% 증가했는데 총 8%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6% 증가했으니까 나머지 가격 탄력성 2%는 2%.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대요. 5% 상승해서 요 2% 하락했겠죠. 그러면 5%분의 2%는 0.4지. 그래서 40% 4번 답. 19번.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3번이 옳고 틀린 것 4개.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전체 수입은 임대료 상승에 따라 감소한다. 아니죠. 비탈리티 때는 가격 상승 정체해야 총수입 증가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을 때보다 비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으면 더욱더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탄력적으로 드러놓습니다. 틀렸지.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에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가 아니고 장기간 갈수록 대체성이 높아지니까 탄력적으로 바뀌죠. 틀리고.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해야죠. 탄력적으로 바뀌지. 20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인 수익선 같으면 수익선을 수평으로 위로 이동해도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 이 과거에 물리적 공급 배우셨죠? 헨리 조지. 그 생각하시면 이 말이 틀렸습니다. 헨리 조지. 수익선을 수익으로 상관하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 21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 요인 옳게 묶여서 하나 나왔다. 공급 양의 변화 여기 나오면 가격이죠. 가격. P가 움직일 때 Q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로 1번에 주택 가격 상승 하락 1번이 답. 수요에서도 이렇게 하면 나왔죠.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은 골키파 가격이니까 가격만 찾으면 됩니다. 22번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 용도가 아닌 것은 4번. 자, 이걸 일일이 읽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4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주택도시기금법령상 되는 게 아니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겠지. 그래서 틀렸다. 이하.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3번. 다른 조건에서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 T에서 T 플러스 1시점 변할 때 균형가격 균형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는 같다 놓으면 풀리죠. 원래 어제 만날 때는 여기인데요. 오늘 만날 때는 변화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가격이 얼마나 변했으면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같다 둘 다 같다 만났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갖다 놓으면 바로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2P가 900 빼기 P하고 같아. 3P가 900이니까 P가 300이지. 그 다음 2P가 변했습니다. 1500 빼기 P하고 같아. 3P가 1500이니까 P가 500이지. 300원에서 500원. 200은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양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양을 집어넣으면 2, 3은 6, 600개, 양 500개 집어넣으면 2, 5, 10, 1000개, 600개, 1000개, 400개, 1000개 됐습니다. 2번 답. 그래서 그대로 눈길을 주고 바로 푸시면 한 20초 정도 만에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 보기에서 옳게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은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 빌드. 그 다음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 지자체 기속, 트랜스프, 넘겨줘버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을 통해서 임차, 리스죠, 리스. BTL. 기억은 BTL. 그럼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기억은 납니다 하면 바로 4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니은, 확인사살.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 빌드. 동시 해당 시설 소유권, C. 트랜스퍼 넘겨주고 지자체 기속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권 오퍼레이트 BTO입니다. 니은은 BTO 확인 맞다. 하나만 가지고도 답이 나옵니다. 자, 25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아니죠.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1순위 담보만 확보하면 되지. 주택연금 끝까지 자기 명의로 가는 거죠. 사망할 때까지 종신형이면. 그 다음에 26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건 4개. 1. 토지 정책 수단 중 도시 개발 사업, 토지 수용, 금융 지원, 보조금 등은 직접 개입이다. 아니죠.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입니다. 틀렸고. 그다음 개발권 양수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 일정액 환수하는 제도다. 이건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개발 이익 환수제. 그다음 4번 토지 적성제가 아니고 여기 환지 방식이야. 미개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역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이거 환지 방식. 이것도 공법이네, 공법. 그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과 개발 문제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거는 TDR이죠. 이게 바로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TDR. 개발권 디벨롭먼트 라이트 트랜스퍼 바꿔치기. 예, 부분적으로 우리 공법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27번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7천만 원 땡겼었습니다. 다음 조건은 최대 담보대출 금액. 디테일을 먼저 항상 풀면 디테일을 먼저 풀고 나서 LTV는 눈길로 확인하면 되니까. 자, 디테일가 40%다. 그럼 저 6천만 원에 40%이면 2,400만 원이죠. 2,400. 4, 6, 24.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부채 서비스 요는 빨리 구해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부채 서비스. 자, 부채 서비스가 2,400원이니까 부채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0.1이죠. 그럼 이거 2억 4천이네, 2억 4천. 2억 4천. 자, LTV 확인. LTV는 몇 프로냐? 50%네요. 50%. 저기 5억이죠. 부동산 시세 5억이니까 2억 5천이지, 2억 5천. 2억 5천. 그래서 요놈보다 높으니까 2억 4천. 여기 맞다. 근데 지금 7천만 땡겼었죠? 그래서 1억 7천. 그죠? 1억 7천. 2번 정답. 그래서 이거 부채 서비스만 빨리 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부채 금액에다가 저당상수하면 부채 서비스 나옵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여기 붙어 있는 위치니까 당연히 이 금액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유형은 우리 오래 걸려야 20초. 한 15초 만에 보통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28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2번 부채 서비스액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만 말한다. 땡. 부채 서비스는 늘상 얘기했지만 저당 지불에 같은 말이고 투자론 금융론에서 원리금 지급액이다 이랬죠. 원리금, 원금이자 같이 포함해야죠. 자, 29번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얼마 투자했느냐? 1억 투자했대. 1억. 자, 1억 투자해서 1년 1기 3천 회수, 2기 2천 회수, 3기 2천 회수. 그럼 다 합치면 7천이고 4기는 6천 연평균 나타나니까 3천만 더 했으면 되죠. 3.5년. 3.5년 하거나 3년 6개월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30번 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고 고니까 고위험일수록 고요수익률, 고할인율 해야 합니다. 틀렸죠.
3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에 대한 틀린 것은 3번 부채 비율은 이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고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 분모 분자 바뀌었습니다. 대한. 아까 이런 문제가 나왔죠. 대한. 앞에 나온 말이 분모이고 뒤에 나오는 말이 대한의 아들, 대한의 아들. 뒤에 나오는 분자라니까. 그 위치 바꾸면 안 돼요. 대한의 아들, 대비의 아들, 단위당. 자, 32번 5년 후 1억의 현재 가치.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후에 1억원. 요거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거 찾으세요. 단 할인율이 7%다. 그러면 이걸 나누기 1.07 객관식이니까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나누기 1.07 나누기 1.107 나누기 107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우리 기존 전통식 가감성제하는 계산기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이 FC 200V 계산기 있을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1 더하기 7% 가로 닫고 5승 이렇게 5승분의 1 하면 바로 답이 나버려요. 계산기에 따라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구해도 20초 안에 답이 나오죠. 잘못 두드리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때 시간 잡는 거예요. 3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할인. 자, 5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종합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땡 셋 다 틀리죠. 이건 우리 어림셈법에서 했죠. 오늘 어림셈법에 거기 나오는 제가 자산, 부채, 자본, 가유, 순세세 하는 이것은 한 해 소득. 이건 화폐 시장 같이 고려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할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다 틀렸다. 자, 34번. 요놈도 작년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처음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수가 30면 최종 장가율이 10%, 정액법 감가 수정할 경우 제조론가 대비 매년 감가 상각액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원본이 제조론가 원본이 1, 근데 잔존 가치가 10%니까 0.1. 그러면 0.9에 대한 내용수가 n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되죠. 우리 정액분 n분의 1인데 제도론가가 1억이면 잔존가치 10%니까 1,000만 원 빼야 되잖아요. 9천만 원에 대하여 n분의 1이니까 요건 계산하면 3%.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 적용됐다면 적용할 사정 보정치는 그렇게 말을 넣어야 돼. 뒤에다가 사정 보정치. 원래 100인데 100이 정상가인데 인근 사례 가격보다도 가격 대비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대. 저가로.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했길래 100이 나오느냐? 100분의 125 맞습니까? 아닌데. 거래 사례 비교법 중에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가보다 20% 저가 거래됐다.
맞네. 1.25. 자, 넘기시가 35번. 35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틀렸습니다. 우리 공동은 한 방에 전수조사 결정 공시하지 징검다리 표준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단독주택은 표준 약 한 20만 원, 징검다리 밟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넘어옵니다. 거기 틀렸다. 제가 징검다리 밟고 온다 안 온다 잘 기억하시랬죠. 36번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의 설명 감정평가 이론 부동산 가격 원칙 순서대로 나야 되는 것은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 전원주택 천정이 너무 높아요. 냉난방비 많이 듭니다.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 문제니까 불균형이죠. 균형 원칙. 자기 자신 문제는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균형 원칙이고 이걸 이제 강가로 따지면 기능적 강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판매 시절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 사용을 확인한다. 이거는 시장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시장에 부적합하면 경제 강가가 되는 거죠. 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해서 출제를 이제 최근에는 종용합니다.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 수익 가격이 얼마냐 시상가격 구하세요. 자, 가능총소득이 5천만입니다. 가능총소득이 5천만. 그 다음 이제 공실 상당히 5%니까 5% 5, 25, 250 빼고 나면 4,750. 이게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 5%. 355, 150. 그 다음 부채 서비스는 아니고 화재보험료 100만 원. 빼고 나면 이제 요 두 개 빼면 요게 4,500. 이제 꽃순이다. 꽃순이. 선정소득이다. 그다음 나누기 환원이율 하면 되죠. 환원이율은 5% 나있네. 제가 환원이율 같은 말이 되죠. 환원이율 이자 빼버리고 환원율 제가 7개 사용한다. 엄마 부름 용어가 7개다. 이렇게 우리 시험 출제하는 용어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감칙상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틀린 것은 건설기계는 원가법이죠. 사례비교법 틀렸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기계 우리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발달됐으니까 거래 사례비교법 하면 되는데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거는 중고 거래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원가법으로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자, 39번 감칙상 용어 정의 틀린 것은 5번에 명백히 틀려버렸는데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정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우리 세 가지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재조정가에 가산이 아니고 차감하여 긴 시점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한다 이래야지. 재조정가가 10억이고 감가수정 누계액이 3억 공제 차감하여 7억 이렇게 구해야 되죠. 차감해야지 뭐 가산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 이제 40번 요놈도 최초로 계산형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작년에.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 적산 가격 구하세요. 신축 가격은 8천만 원인데 준공 시점은 15년이고 기준 평가 시점은 17년 2년 후입니다. 건축비 지수가 15년 때는 100이고 2년 후 17년 기준 시점은 125. 그러면 8천에서
곱하기 100분의 125를 해야 기준 평가 시점으로 제조론가가 환산이 됩니다. 1억이네, 1억. 전년 대비 단가율이 70%.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론가를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은 건물인데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공장도 설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기계장치 많이 들어간 공장. 그래서 이거는 건물원가보다는 기계장치 원가로 주로 되는 그런 기계장치처럼 설비처럼 그래서 정률법 한다. 정률법. 우리 설비는 일반적으로 정률법으로 하죠.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하지만 70% 남아있다. 자, 그러면 1차년도에는 1억에다가 곱하기 전년도 단가율이 70%니까 30%가 감가율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감가상각이라.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1억에다가 빼기 3천만 빼고 정률 30%이다. 그러면 7천만 원에 30%가 37, 21, 2,100만 원. 그러면 제조원가 1억에다가 1차년도 감가비 3천만 원, 2차년도 감가비 2,100만 원 빼면 잔존 가치는 4,9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답은 2번이다. 우리 일반적 정률법 자체가 일정 상각률 이건 항상 같죠. 앞에 기초장부가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니까 2년치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풀 때 또 달리 1억 여기다가 전년도 70%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 70% 0.7의 2승 이게 그냥 답이다. 이렇게 해야 돼. 77이 49 4,900만 원. 잔존 가치. 이것도 우리 매년 출제하는 거하고 달리 정률법이 한 번도 계산형 출제가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 정률법을 출제했다. 우리 10회분 보니까 계산형이 과거 유형하고 다른 것이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그렇더라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찍어버려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풀 시간에 혹시 어려운 거 빨리 풀면 되는데 1분 15초 안에 풀면 제값을 하는데 2분 걸려서 3분 걸려서 풀 수 있다면 안 푸는 게 좋아요. 바로 그냥 민법 한 문제 더 푸시고 학교론 다른 거 풀 수 있는 거 좀 더 생각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면 되지. 굳이 계산형 한 10문제 우리 풀어보시니까 계산형이 10문제 내외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최근에. 그럼 이 중에서 약 한두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뭐 78점 이상 넘어갑니다. 한두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계산형 들어댄 게 거의 없잖아. 그죠? 계산기 우리 27회는 한 문제도 계산 두드릴 필요 없고 계산기 없어도 또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는 위주로 공식 암기 없이 자연스레 넘어가면 됩니다. 이 시간 전략에서 민법 더 시간 안 배. 그래서 제가 항상 35문제 골라가지고 35분에 푸시고 학교로는 우리 민법은 35문제 골라가지고 40분, 5분 더 보너스 주시고 나머지 100분 중에서 이 75분 빼내고 20분은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거 아차 놓친 게 있느냐 확인하시고 나머지 5분 타이면 답안지하고 문제지하고 확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고생 많았습니다.